네, 기자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순서입니다. 지난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동현 기자와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이 기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교육 정책들에 아무래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우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는 건 바로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지방교육 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교육부문 재정개혁과제는 이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수요일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마찰에서 나온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도 이행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사실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8명이 당선됐을 때부터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진보 교육감들이 대다수인 데다 야당이 동조하지 않고 있어 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 정치권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아무래도 고등교육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대학 구조개혁,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대학 구조개혁은 이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도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 구조개혁법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요. 또 처음 발의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고 수정 법안을 내놓은 안홍준 의원마저 경선에서 탈락해 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대학 구조개혁법 통과를 꾸준히 반대해온 단체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 기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실은 대학의 구성원만 죽으라고 평가하는 식의 방식이었지 대학의 경영 주체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함부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결정을 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결정이라 지금 야권에서 가장 크게 겨냥하고 있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추진될지가 좀 궁금한데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정교과서 이게 좀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국정교과서 폐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현재 집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오는 11월 공개하고 내년 3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방침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 국정화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도 국정교과서 편찬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의 총선 패배 원인이 국정교과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소야대 정국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교육 쟁점들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추진했던 교육 쟁점들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단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주장했던 만큼 의견 조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재원 마련 방법이 불분명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재논의될 전망인데요. 네. 그동안은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 이 농어촌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 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긍정적인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 정부가 여소야대 전국을 풀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